안녕하십니까. 대한외과 의사회 홍보 편집 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2월에 수원에서 대장문 외과 의원으로 장편한 외과로 개원을 했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한외과 의사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로 대장내시경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위내시경, 그리고 제너럴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여러 회원들께서도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위내시경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위내시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위내시경을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 병변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놓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 제가 한 12년 동안 위내시경을 한 3만 건 이상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과 의사라면, 그리고 내시경을 좀 다뤄본 쌤이시라면, 그리고 오랫동안 임상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경험을 쌓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러닝커브를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을 좀 대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제일 처음에 목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림처럼 이 혀를 위로, 팔레이트를 아래로 두고 목젖의 좌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크리코파린지아 리지 이 부분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피리폼 사이누스의 그 퍼포레이션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빈도는 드뭅니다만 간접 경험인데 처음에 하신 선생님께서 한번 에스파지알 럽처를 경험하시고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소송까지 가신 걸 봤는데요. 위내시경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로 피리폼 사이누스를 퍼포레이션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요령은 목젖의 좌측으로 들어가서 피리폼 사이누스의 좌측으로 접근한 다음에, 어차피 식도는 기도 뒤쪽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약간 비틀면서, 그러니까 스코업을 약간 토크를 주면서, 우측 토크를 주면서 살짝 밀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 내시경인 경우에는 침을 좀 삼키시라고 하면 도움이 좀 되시고요. 진정 내시경 하는 경우에도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좌측에서 중앙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진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고, 스코업을 잡고 있는 왼손을 조금 들어주면, 이렇게 좀 들어서 이렇게 비틀면은 훨씬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식도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공기를 넣으면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 위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심자들이 위내시경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위에 들어온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좀 가르쳐 보면. 그래서 요령은 그렇습니다. 그 위 바디에 있는 리지, 그러니까 주름을 따라서 우측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들어와서 좌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푼두스나 이쪽에서 막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 안 되면은 에어를 좀 넣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링이 보이게 되면, 엔투륨 쪽으로 들어와서 피링이 보이게 되면 내시경을 밀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가끔씩 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가 이렇게 디스텐전 돼 있는 경우에는 밀어도 스코업은 들어가는데 화면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에어를 석션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위내시경에서 두 번째로 힘든, 목 넘어가는 것 다음으로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이 12장 9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책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12장 9부까지 들어간 다음에 업 앵글을 줘서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내시경을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특히 이 왼손이죠. 화면을 왼손이 잡히죠. 스코업을 잡고 있는, 내시경을 잡고 있는 왼손을 충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틀어주면서 몸을 거의 회전하다시피 해서 업앵글 걸고 라이트 토크 주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세컨드 포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로 하기 조금 어려운데 사실 몇 케이스만 보면 쉽게 할 수 있고요. 위내시경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 넘어가는 게 첫 번째 고비라면 12장의 제2부까지 가는 게 두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앰플라의 이제 앰플라 바타가 보이게 되면 대장 내시경의 시쿰이 보이는 것처럼 위 내시경의 종점이 도착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자세히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이거를 그 앰플라를 병변으로 오인해서 뭐 바이옵시를 하시는 초심자도 계시는데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시경을 뒤쪽으로 빼면 이제 벌브가 보이게 되죠. 벌브는 사실은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피해링의 디포미티가 보인 경우에는 펄스트 포션에 두는 펄스 포션에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서나 메스나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경을 좀 더 뒤로 당기게 되면 엔트룸이 보이죠. 엔트룸은 캔서가 가장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기능에 내시경 기능이 있다면 색소 내시경, MPA 같은 색소 내시경을까지 동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앵글 그리고 엔트룸의 레서 커베이처는 병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앵글에서 J턴을 하죠. 그러니까 업 앵글을 걸어서 내시경 선단부를 J자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내시경을 뒤로 풀백을 하게 되면 바디에 레서 커베이처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소만부를 쭉 훑으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시경을 더 뒤로 풀백, 뒤로 당기게 되면 이제 카디아와 푼두스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카디아와 푼두스에서의 주의사항은 내시경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턴을 한 상태에서 내시경 선단부를 더 업앵글 걸면 J턴 했던 내시경 선단부가 U턴이 되게 되는데 U자 모양으로 된 내시경 선단부를 360도 돌리면서 그러니까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팔을 이렇게 제끼면서 화면이 돌아가게끔 해서 360도 전체적으로 카디아의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간접 경험입니다만 카디아 부분의 병변을 놓쳐서 또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앵글을 풀고요. 바디를 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위를 관찰하는 요령은 사람마다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패턴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패턴을 가져서 병변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물론 제 패턴대로 안 해도 됩니다만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디의 그레이트 커베이처를 볼 때는 대만부를 볼 때는 주름 사이사이에 병변을 놓치지 않게끔 그래서 필요하면 석션도 하시고 필요하면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봐야 되겠고요. 공기도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특히나 보만타입 4의 스토마 캔서인 경우에는 디피니트한 메스가 이게 형성되지 않고 디퓨즈하게 인필트레이션 되기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드뭅니다만 보만타입 4를 놓치면 또 큰 의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한 번 더 엔트룸에 들어갑니다. 엔트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고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위 병변을 다 관찰한 다음에 바이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 관찰이 다 끝나면 다시 풀백을 해서 이지 정션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식도를 보게 되겠습니다. 식도는 어퍼 에소파구스에서 액토픽 가스트릭 무코자가 호벌하고요. 개실도 자주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겠고 식도 관찰을 생각보다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피면서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설션만 해도 뭐 20분의 강의 시간이 모자른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위로 좀 위내시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위내시경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 병변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8부위를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에소파구스에서 2군데, 그러니까 이지 정션을 포함해서 2군데를 찍어야 되고요. 위에서는 4군데, 12장에 2군데 찍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준은 이전에 팍스가 안 되고 프린트로 해야 될 때 최소 8장입니다. 요즘에는 뭐 한 30장, 50장 이렇게 찍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을 잘 남겨야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사진의 퀄리티입니다. 대부분 트랜스퍼 하거나 병변이 있을 때 다른 병원에 보내게 되면 찍힌 사진을 가지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도 찍힌 사진을 보고 의사의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진은 정말이지 잘 찍어야 될 것 같고요. 흔들린 사진은 좀 지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찍어야 될 거는 에소파구스, 이지 정션, 그리고 카디아 푼두스 부분, 그리고 바디하고 미드 바디, 로우 바디가 같이 나오는 사진, 앵글, 엔트리움 찍어야 되겠고요. 벌브하고 세컨 포션을 12장, 그렇게 8장을 꼭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 병변을 놓치지 않고 검사를 할 것인가? 사실은 위내시경은
인설션보다는 이게 관찰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대장 내시경도 한 2만 명 넘게 했는데 대장 내시경은 사실 인설션이 좀 어렵지 병변은 사실은 그렇게 러닝커브만 조금만 극복하면 괜찮은데 위내시경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놓치는 게 아닌가. 혹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위내시경 고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병변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13가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설션 하면서도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검사하다 보면 환자가 뭐 이렇게 개그 리플렉스가 생기고 힘들어하고 막 움직이다 보면 검사를 빨리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혹시 놓친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특히 식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잘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어 컨트롤입니다. 에어 컨트롤이 이제 아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기에 넣었다 뺐다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위 대만 주름의 사이사이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히 에어를 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드의 균일성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리게이션입니다. 사실 안에 막 지저분한 게 있으시면 막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검사하셔야 되겠고요. 같은 부위를 한 두세 번 정도는 본다는 생각으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너무 근접해서 보다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전체적인 큰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봤다가 또 가까운 곳에서 봤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앵글의 그 아치의 불균형이라든가 피링의 디포미티 이런 것도 병변을 관찰하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특히 얼리 가스틱 캔서인 경우에는 색조 변화, 컬러 체인지라든가 미세 혈관 변화라든가 또는 레드니스 이런 아주 미세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이지씨를 얼리 디텍션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일반 내시경보다 진정 내시경을 더 좋아하는데 일반 내시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쫓겨서 뭐 검사를 2, 3분 만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병변을 놓칠까 봐. 진정 내시경을 하시면 충분히 세데이션해서 한 3분, 5분 이상씩 관찰하는 게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맹점이죠. 뭐 이지정천이라든가 카디아 부분, 어퍼바디 포스테리어 월, 그다음에 뭐 로바디, 그다음에 엔트리움 레서 커베이처, 그리고 그레이트 커베이처의 폴드 사이를 다시 한번 신경 쓰면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한 번 더 본다는 생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은 신경 써야죠. 스토마 캔서가 있는 경우라든가 가족력이 그리고 인텐시브 메타플라즘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캔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욱 세심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변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과 내가 놓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생각으로 위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번씩 본인이 얼리 가스틱 캔서의 디텍션 레이트가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BI 같은 색소 내시경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면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앵글의 아치가 좀 이상하다든가 피링의 디포미티가 있다든가 그리고 어떤 무브먼트가 좀 불규칙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컨트랙션이 생기는데 그쪽 부위가 조금 특별하게 좀 이상하다든가 특히 폴드죠. 폴드의 주름이 뭐 책에서는 여러 가지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씨의 파인딩으로 폴드 뭐 곤봉 모양이 되고 중간에 끊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견들 그래서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트룸은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앵글 특히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퍼바디 포스테리어 월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검사 전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괜히 리스크 팩터 있는 사람들 굳이 막 위험 부담을 안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의원이나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은 고령, 빈혈,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있는 분들 무리해서 위내시경 하다가 또 의료 사고나 의료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들고요. 그래서 컨트라 인디케이션도 엄격하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 위내시경 도중에 환자가 너무 움직이면 중단하는 게 맞고요. 새츄레이션이 떨어지거나 타키카디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퍼포레이션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사실 퍼포레이션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반면에 위내시경은 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만하게 되는 경우에 퍼포레이션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크리코파렌지알 리치를 넘어갈 때 필리폼 사이누스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환자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약을 더 주신다든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검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병변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무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주의점을 신경을 쓰시면서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맹점 특히 신경 쓰시고요. 저는 조직검사 망설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검사는 의심이 되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나 얼스인 경우에는 마진의 인랩 부분을 해야 되고요. 여러 군데를 해야 될 때는 근위부부터 먼저 해야지. 뭐냐면 블리딩 때문에 병변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카도 반드시 바이옵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그 카디아, 푼두스 부분에 SMT가 의심이 돼서 바이옵시를 하다가 블리딩 때문에 익스파이한 간접 경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바이옵시 할 때는 특히 카디아에 있는 튀어나온 SMT가 의심되는 그런 메스 라이크한 리전을 바이옵시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리버가 안 좋아서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앰플라바타 바이옵시 함부로 하다가는 판크레타이티스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얼서나 얼서 스카는 반드시 바이옵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연수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